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요즘에 비원 거절돼서 많이 다시 저에게 많이 오시잖아요. 오죠. 네. 비원이 거절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비원이 이렇게 거절이 되는 이유가요. 그 사실 2026년 들어서 이투 인플로이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까다로운 부분들이 왜 그랬는지 김변 생각엔 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까다로워졌다는 부분은 네.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단순히 미국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직원이 진짜 필요한지까지도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잘 서류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미국에 가서 하는 프로젝트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 미국에 파견될 직원들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부분을 많이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새는 좀 작년보다 네.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들이 실제 L비자로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굳이 이투로 이렇게 맞추는 부분들. 사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영사들이 이건 안 맞는데 하면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난 있는 것 같아요. 이투나 L비자나 거의 비슷하게 통용이 된다고 해갖고 L비자가 맞을 것 같은데 이투 비자로 넣어본다거나. 그런 부분도 참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영사들도 당신에게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일을 해라. 그 부분이 좀 더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트럼프 정부가 들고 나서 네. 이거는 이투 비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모두 너에게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라를 그렇죠. 많이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기업체들 보면 L비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비자. USCIS에 먼저 진행해야 되니까 아이루에 접수도 필요한데 또 사항상 무조건 프리미엄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한국 대사관이 이투는 그렇게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받아야 될 비자가 있는데 그 돈을 아끼지 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어떤 확증이 있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대표님의 내피셜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그 이투플의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간 직원들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한국 회사들에게 사후 관리라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투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면은 그 사람들 또 일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후 관리를 너무 쉽게 하는 회사들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샐러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샐러리 다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올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갔는데 한 두 달 만에 한국으로 와버린 경우 많이 있죠. 사실은 계속 회사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근거 자료를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좋은 것 생각이신 같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로 가긴 갔는데 이 프로젝트가 조기 종결이 됐다. 그래서 돌아왔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맞춰놔야지 사실 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그런 비원 비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작년이죠. 조지아 사태.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이게 비원 비자에 대한 이 부분이 뭔가 얘기가 참 많잖아요. 네. 실제 한국의 기업들이 장비를 미국으로 보냈는데 그 장비를 조립하고 설치하고 이 부분들은 비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합니다. 결국 사실 조지아 사태 때도 그런 걸 몰라 놓으니까 이민국에서도 몰랐고 한국에 당했을 때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태가 뒤늦게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애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부분이 요새는 비자에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종종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네, 비자의 유효기간이 10날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애노테이션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은 그 고객사의 이름도 찍혀 있고 언제까지, 지역까지 나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 그 받은 분들의 질문이 뻔하잖아요. 그 지역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날짜까지 정해졌는데 그 날짜가 정하면은 뭐 못 들어갑니까? 사실 그거 우리 정답 없잖아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 일단 같아요. 들어간 상대에 팔로우를 해봐야 하는데 또 한 가지 그 비용 비자가 무조건 그 신청을 할 때 고객사에 초청장이 무조건 필수라고 필수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비용 비자를 하려는 사람이 그 기업체에 오래 근무를 하고 직급도 괜찮고 미국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 그럼 나와요. 애노테이션 필요 없어요. 그럼 소천장도 필요 없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펄퍼스가 고객사에 뭔가 업무를 그렇죠. 설치를 하러 가거나 예, 그런 예. 경우가 아닐 때. 근데 보면은 한국의 기업체들이 이게 고객사가 있으면 1차 협력 업체가 있고 이 1차 협력 업체에 또 협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담당자들은 1차 협력업체의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 인디비주얼, 여기 공사했으면 여기 가서 공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갈 때 가장 어려운 난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스태프도 여러 가지 서류를 봤는데 또 오늘 또 이 시간은 또 그런 노하우까지는 또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네.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요즘에 비원 거절돼서 많이 다시 저에게 많이 오시잖아요. 오죠. 네. 비원이 거절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비원이 이렇게 거절이 되는 이유가요. 출장 비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용직이 많아요. 여기 프로젝트에 몇 달 일하고 여기 프로젝트에 몇 달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사한테 이 사람이 왜 꼭 미국에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분들 거절돼서 다시 진행할 때 꽤 승인율이 되게 난 그거 되게 자신해요. 서류가 애초에 있는 것보다 진짜 더블 이상으로 서류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업체들 중에서도 인터뷰할 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 기업체 담당자분들도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김변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E2 인플로이 비자가 떨어져 사람이 비원 비자 신청할 때 나올까? 아니면 비원 비자를 떨어진 사람이 E2 인플로이 진행할 때 나올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비원 비자를 떨어졌다가 이투를 할 때에는 큰 네.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오케이. 오히려 네. 이투 비자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가 네. 비원 비자로 단기 갔다 오겠다 하면 사실 영사가 안 줄 가능성이 더 높은 있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 전에 E2 인플로이 비자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비원 비자 나온 케이스는 있긴 있어요. 하기야 그 같은 경우는 그 비원 비자 받으신 분들이 그 업체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원 비자가 떨어지고 난 후에 E2 인플로이 비자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김 변호사님이 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비원 비자를 갖고 있는데 E2 인플로이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됐어요. 그럼 그 비원 비자를 리버클 시킬까요, 대사관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네. 리버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죠. 네. 기존의 비원 비자나 이런 비자를 갖고 있을 때 다른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됐을 때 서류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아무 것 없이 미국을 무조건 가려는 목적이 있다. 이럴 때는 그걸 막기 위해서 리복을 하는 그렇죠. 거지만 조건이 안 맞았을 때 이게 안 맞으면 그 부분이 거절이 리복이 되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 이트 인플로이 비자로 문의를 들어오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사실 여러 가지 한국 회사, 미국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생각보다 자주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트 인플로이 비자로 그냥 밀어붙이나요? 어때요? 아니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조건만 부합하신다면 네. L1A나 L1B 비자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좀 더 미국 출입구에 유연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예. L1 비자를 진행하는 거는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게 더 이트 인플로이보다 나은 거죠. 그렇죠. 사실 이트 인플로이 비자가 보면은 그 조건들 중에 리얼 앤 오퍼레이팅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이트 인플로이 비자로 건너간 사람은 거기서 상당 부분 하면서. 일을 네. 한다는 부분의 측면이지만 L 비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유연하다는 조금 거죠. 더 유연합니다. 많이 유연하진 않죠. 많이 유연하진 않아요. 그래도 미국이 나의 주된 근무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근무를 주로 하셔야 되지만 네. 이투 비자보다는 좀 유연합니다. 유연하죠. 네. 그럴 경우는 L 비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은 저희 이 김혜순 변호사 모시고 인플로이 비자 또 현재 하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들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비용 비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김 변호사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저는 대표님과 이런 논의를 항상 자주 하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케이스를 계획하면서도 네.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모습을 시청자분들께도 조금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처음인 것 같네요. 네, 첫 우리가 처음입니다. 항상 뭐 스텝 미팅을 맞아요. 하고 뭐 케이스 스터디도 계속 하고 했는데 점점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비자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사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가 제일 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김 변호사님 거의 영사님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는 파악이 다 된 것 같기도 해요. 조금은 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 한두 번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시간 갖도록 하죠.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